(2025년 12월 8일) 이정훈입니다. 조진웅 박나래도 은퇴하고 추미애 우상호도 위헌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재명 정청래가 이끄는 민주당이 상당한 위기에 빠졌다고 봅니다. 아직은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이제 위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지 세력이 있죠. 박수 칠 때 내려와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할 수 있겠냐? 이 점을 좀 보겠습니다. 조진웅 씨가 은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어요. 동아일보 사설이 좀 눈길을 끄는데 교화와 피해를 얘기했습니다.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화를 시킨다. 그래서 그 전과를 공개하지 못하게 했죠. 아주 엄격하게 공개를 막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이 공개됐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라나는 세대들 잘못했더라도 기회를 줘서 갱생을 시켜서 키워내자라는 식으로 해서 소년원 기록은 남기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걸 갖고 와서 지금 이 사람을 날리면 어떡하느냐. 교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덮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때 이 사람한테 당한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의 권리는 왜 무시하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걸 거론하면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게 동아일보 사설이었는데,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평범한 사설이에요. 근데 조진웅 씨는 성인이 된 다음에도 사람을 폭행했고 또 음주운전 같은 사고가 있었죠. 그건 좀 문제예요. 그런데 그 연예계 사람들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상당히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들도 공인이니까 들이대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또 그들 세계는 좀 보통인들하고 달라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니까 앞에 나서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뭐 운동선수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또는 기업을 이끄는 CEO 이상의 오너들은 확실히 용감합니다. 저 흔히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은 법 없어도 할 사람이야 하는 거는 그건 보통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회가 만든 룰에 맞춰 사는 사람이고 그 룰을 깰 능력과 의지도 없죠. 그런데 이렇게 앞에 나서는 사람들은 그걸 깨는 사람들입니다. 그 깨는 속에서 이제 새로운 게 나오기도 하고 범죄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대해서 일반인들한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세계의 룰을 적용하는 게 옳으냐? 옳으면은 연예인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데, 어쨌든 조진웅 씨는 성인이 된 다음에도 범죄 혐의가 있다. 이제 박나래 씨를 좀 보겠습니다. 박나래 씨가 굉장히 세게 나가다가 안녕하세요, 박나래입니다. 가족처럼 지냈던 매니저 두 분이 갑작스레 퇴사했고 그들과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오해가 쌓이게 됐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어제서야 그들과 대면할 수 있고 오해와 불신을 풀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그맨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깔끔히 해결될 때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나래 씨 건 뭐 다퉈봐야 알겠지만은 느낌으로는 뭐 무슨 얘기인지는 좀 알겠습니다. 그 전에 강호동 씨가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사회적 비난이 있으니까 잠시 활동을 중단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나와서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동엽 씨를 아시죠? 신동엽 씨가 유재석, 강호동과 더불어 이제 아주 그냥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도 옛날에 대마초인가요? 그것 때문에 옥고를 치른 적이 있죠. 그래서 술을 굉장히 좋아하죠. 누가 질문을 했었죠. 이렇게 술을 먹는데 술을 안 먹은 적이 있느냐? 있다. 가장 술을 오랫동안 안 먹은 게 언제였냐 그랬더니 교도소에 있을 때라 그래서 빵 터지게 만들었는데, 제가 하는 건 그겁니다. 이제 신동엽 이런 사람들, 자기가 문제가 돼서
은퇴를 했었고 사라졌었다가 다시 나왔잖아요. 근데 나와가지고 지금은 자기가 교도소에 있던 거를 사람을 웃기는 재료로 아주 빵 터트리고 사용합니다. 강호동 씨도 잠시 물러났다가 지금 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거 어찌든지 기억을 못해요. 유재석이라는 사람은 아예 뭐 그런 거 없이 하는 사람이고. 저는 이렇게 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문제가 됐을 때는 한 번씩 그게 싫든 좋든 사람들이 막 거부할 때는 물러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물러나 있으면은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궁금해서 또 불러내갖고 이야기하다 보면 신동엽처럼 내가 교도소에 있을 때 가장 오래 술을 안 먹었다, 빵 터트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멋있게 롤백할 수 있죠. 지금 사법개혁안을 던진 게 민주당입니다. 그것도 12월 달이 지금 벌써 한 3분의 1 가까이 지나갔는데 원래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방방 뜨고 있어요. 근데 그 법안이 위헌이라는 거는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알고 있죠. 그래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못하도록 또 새로운 개정안을 내겠다.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냈다. 자기가 발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헌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당과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과 대통령실에서 모두 이게 위헌이란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추진하지? 사실은 이렇게 사법개혁을 하면서 핵심은 내란 재판부를 만들어서 그 내란 재판부 판사들이 내란으로 유죄 판단을 안 하면 벌 주겠다. 법 왜곡죄 만들어서 내란으로 몰기 위한 겁니다. 근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12.3 계엄을 잘 봅시다. 그게 내란인지 아닌지. 골치 아플 때는 역사를 한번 보면 참 좋아요. 내란 하는데 뭐 반란이 내란이겠죠. 그죠? 제일 쉽죠. 우리 역사에서 그 1948년 정부를 세운 이후에 우리가 반란으로 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반란은요, 여순 사건이었습니다. 여순 사건은 오랫동안 여순 반란 사건으로 불렸습니다. 사실은 여수하고 순천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반란한 게 아니라 14연대가 반란한 게 아니라 14연대에 숨어있던 지창수 등 공상분자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그 사건은 여순 반란 사건으로 한 건 여수와 순천 시민들한테 좀 미안한 거죠. 14연대 반란 사건인데 거기에 4연대가 진압하러 갔다가 합세하고 이 반란 사건은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가 좌파들이 많이 인용하는 거창 양민학살 사건이 6.25 중인 1951년에 일어납니다. 여순 사건을 일으켰던 세력이 지리산에 들어가서 항거하다가 상당히 소멸된 상태에서 6.25를 맞았는데 또 지리산에서 그 세력이 또 일어납니다. 전쟁 중에. 그래서 그걸 토벌을 하려고 11사단이 들어갔다가 거창에 있는 공산 게릴라가 아닌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거는 그만큼 여순 반란 사건이 심각했다는 얘기예요. 그 때문에 다시 백선엽 1군단장을 사령관으로 한 타스크포스 팻, 백선엽 야전사령부를 만들어서 2개 사단을 동원해서 소탕을 함으로 해서 대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는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도 잠시 이제 전투경찰이 더 작전을 하다가 마무리 짓죠. 그러니까 48, 49, 50, 51, 53, 54까지인가? 아마 6년간 간, 이게 반란 사건이고요. 6.25 전쟁이 그게 이북 공산 세력이 일으킨 반란 사건입니다. 그건 반란이 맞아요. 근데 지금 여순 사건은 반란으로 하지 말자고 지금 돼 있으니까 반란으로 못 부릅니다. 14연대 반란 사건, 지창수 반란 사건은 분명하죠. 그렇게 이름 질 텐데 그건 또 그렇게 안 짓고 있어. 자, 그 다음에 군사력이 움직였던 대단한 사건은 5.16입니다. 5.16. 5.16을 좌파들은 군사 반란으로 부르고 있고 부르려고 하지만 그렇게 회자가 안 됩니다. 5.16 때는 죽은 사람이 있었던가요? 저는 없는 걸로 아는데. 또 하나, 12.12 사건. 12.12 사건을 군사 반란으로 법원은 판단했던가요? 뭐 어쨌든 그래. 근데 12.12 사건에 대해서도 내란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인 사람은 없어요. 근데 12.12나 5.16에 비하면 12.3은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내란으로 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위헌을 자꾸 하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 법원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할 것 같으니까 법원을 개혁하겠다고 사법개혁안을 갖다 붙이고 하는 거고 내란 재판부를 만들고
자기네 원한대로 재판 안 하면 법 왜곡죄로 처벌하겠다, 판검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이런 억지를 부리는 게 이게 다 전과자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 그럼 자기네 비리가 드러났으면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박나래 씨도 뭐 전 매니저라고 무리하게 어떻게 하는 거가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깔끔히 해결될 때까지 은퇴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는 길이라 이거야. 그러면 추미애 유상호조차도 위헌 소지가 있음을 보고 있다면 지금 이재명 정청래는 그래도 아직 자기 세력이 있을 때 물러나는 게 맞지. 그게 사는 길이지. 이렇게 나가면은 또 이 사람들을 옹호하는 세력이 생겨요. 동아일보 사설처럼 조진웅 씨 사건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콜백이 들어옵니다. 그냥 딸레반처럼 밀어붙이는 게 최고가 아니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12상 계엄 그렇게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하겠다고 해서 국무위원들 불러갖고 막 준비 다 했지만 막 반대하면은 한번 풀어보는 거죠. 그리고 반응을 보는 거죠. 그 무리하게 가니까 결국은 적골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는 거 보면은요, 성동구청장을 서울시장 후보로 띄우겠다라고 지금 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성동구청장을 지난번 지방자치단체장 불러서 할 때 성동구가 성공정의 사례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불러서 사례로 발표하게 한 사람이야. 자기 찍어놓은 사람을 스쳐 띄우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지금 뭐 코너에 몰리니까 자꾸 방향을 틀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잘 안 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물러나지 못한다고 하면 정청래라도 나가게 해야지. 지금 정원호 씨인가? 이 사람을 서울시장을 내세워갖고 서울시 선거를 이기고 지방선거를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민주당에서 지금 굉장히 위기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굉장히 위기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민주당을 정치인들 위주로 끌고 가게 하다 보니까 이게 딸레반처럼 강하게만 가지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걸 느끼고 성동구청장 정원호 씨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워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조만간 민주당 내에서도 서울시장 되겠다고 줄 서 있는 정치인들하고 갈등이 생겨요. 민주당은요, 해가 바뀌면 무조건 풍비박산 위기로 갑니다. 사법개혁 줄줄이 실패할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김건희 특검에서 통일교 도움받은 민주당은 수사 안 했습니다. 그 이유를 민주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 그러는데 특검법에 따라 수사 대상으로는 아니죠. 근데 이 특검은 다른 건,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수사만 하게 되는데 별건으로 많은 걸 수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아. 지금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한 지지가 약하지만 그건 그거고, 니들은 이렇게 편파적으로 했니? 그리고 김현지 사건, 김현지에 대해서 문진석 씨가 김남국을 통해서 청탁을 하려고 했던 사건. 일단 김남국이 사표냈기 때문에 조용하지만 또 일어납니다. 너무 쥐려가시요. 이럴 때는요, 정청래라도 내보내야 돼. 그런 능력이 없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못합니다. 본인이 내려갔다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건 어렵겠죠. 정청래라도 잘라내야 됩니다. 그걸 지금 김남국이 하나 잘라내고 문진석이도 아직 그대로 있죠. 이게 우물쭈물 가면 사람들이 이거 뭐 용이 넘어갈 것 같죠? 천만에 안 넘어갑니다. 지금 조진웅, 박나래가 그냥 순수히 그 사람들도 가슴에 불이 왜 안 일어나겠어요? 근데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근데 조진웅을 살려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건 은퇴를 하니까 나오는 거지. 죽을 각오를 해야 살 수 있는데 살려고 하니까 죽습니다. 이재명, 정청래 박수 칠 때 내려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